안녕하십니까. 미래테크놀로지 권순철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이 비밀번호 외우지 마세요입니다. 이미 OTP라든가 파이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근데 OTP라는 거는 은행에서도 보면 이체할 때 쓰고 계시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OTP를 이체할 때 쓰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만큼 1등급 보안 매체거든요. 1등급 보안 매체이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발생해서 매번 새롭게 생성해서 이체를 좀 안전하게 하는 거죠. 많이들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은행에서 쓰고 계시는데 몇 년 전서부터는 10년 됐습니다.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기업에서도 로그인할 때 많이 쓰세요. 그냥 단순히 OTP만 이체할 때 은행에서 쓰시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로그인이라든가 아니면 메일을 본다든가 어쨌든 로그인이 들어가는 부분에 2차 인증에 OTP를 많이 적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기업에서 적용하셨고요. 그런 부분에 OTP를 어떻게 적용했고 어떠한 사례들이 있는지를 설명드릴 거고요. 최신에는 최근 한 3년 됐죠. 파이도라고도 얘기드렸죠. 물론 파이도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중에 생체라는 부분, 생체를 도입했는데 그게 파이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은행에서도 요즘 생체 인증을 도입해서 이체에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이체 인증할 때 파이도를 쓰고 계시는데 파이도 생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는 보고요. 그 안에 이제 파이도도 보면 OTP나 파이도도 비밀번호를 대체하는 데는 좋은 솔루션이라고 하지만은 각각의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장단점도 한번 짚어보고 그런 파이도가 OTP랑 어떻게 융합됐는지 그런 사례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비밀번호가 뭐죠?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은 저를 인증하는 수단인 거죠.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를 넣음으로써 그걸 통해서 비밀번호랑 개인을 인증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비밀번호만 관리를 잘 하셔도 범죄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해커들이 노리는 거는 비밀번호입니다. 비밀번호를 탈취해서 시스템을 로그인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영화도 보시면은 비밀번호를 뚫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밀번호만 관리를 잘 하셔도 해커한테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서 자기 자신의 데이터를 보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비밀번호를 가장 안전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진짜 비밀번호 잘 하고 계신가요? 한번 다음 페이지 보시면 패스워드 증후군 얘기 들어보실 겁니다. 최근에는 패스워드가 왜 그러냐면은 보안을 위해서 이제 비밀번호가 유출이 잘 되니까 비밀번호를 자꾸 바꾸라고 그러시잖아요. 바꾸기 하고 또 어렵게 만들잖아요. 근데 어렵게 만들고 비밀번호 자꾸 특히 이제 요즘 와서 제일 어려운 대로 따져보면은 아이폰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여러 가지 패스워드 룰이 다 강화됐는데 아이폰만큼 또 강화를 엄청나게 한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비밀번호를 자꾸 변경하다 보니까 이 비밀번호를 자꾸 까먹어요. 물론 저도 비밀번호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물론 저희 회사 로그인할 때는 OTP가 대신 해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편리하게 OTP 써서 로그인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아이폰 클라우드 비밀번호 또 변경하라고 나오는데 한 8번인가를 해가지고 겨우 제가 바꿨습니다. 그만큼 패스워드라는 거는 점점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혼란에 자꾸 빠지다 보니까 패스워드 나도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패스워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도 패스워드 증후군을 못 느끼기 위해서 그냥 편리하게 쓰려고 그러죠. 아주 쉽게 패스워드를 쓰고 계시잖아요. 나는 패스워드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대부분 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 한 작년 거 같은데 여기 내용 보시게 되면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여기 하나 있습니다. 요 2개 1번 2번 패스워드 1, 2, 3하고 골뱅이랑 이렇게 보안 몇 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스워드라는 거 여기 계신 분들도 보면 이 안에 다 포함이 대부분이 이건 미국 사례지만 한국에는 또 한국에 맞는 또 패스워드 룰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만큼 이 패스워드를 내 개인정보를 이렇게 패스워드를 쉽게 쓰게 되면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커가 노리는 거는 여기 해커 보시잖아요. 해커는 패스워드를 노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계신 분들이 패스워드를 쉽게 쓰면은 결국 해커한테 쉽게 털리는 거죠. 그럼 해커한테 털린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나의 시스템을 남한테 준 겁니다. 남한테 시스템을 줘버렸다는 얘기는 결국은 공범이라고 할 수 표현은 너무 강한 얘기고요. 결국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데이터는 이제 회사에서 로그인하시면요. 개인 데이터가 아니라 회사 데이터입니다. 근데 그 회사 데이터들은 개인 정보들도 있습니다. 이런 개인 정보들이 남한테 타인의 정보가 털리게 되기 때문에 내가 해커의 공범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는 어렵게 쓰셔야 되는데 또 어렵게 쓰면은 패스워드 주문이 생기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로그인 화면을 보셨죠? 저희가 이제 인터넷 오브 띵이라고 그러지만 요즘 다 로그인 하시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넣습니다. 이렇게 아이디 넣고 패스워드 넣으시는데 로그인할 때 여러분 보시면은 아이디는 금방 노출되잖아요. 결국 패스워드도 쉽게 쓰게 되면은 노출이 되니까 얼마나 이게 취약점인 거죠. 결국은 해커한테 이렇게 대부분 쉽게 쓰는 거는 노출이 된 겁니다, 이미. 자, 그럼 이렇게 아이디 패스워드 갖고 쓰고 계시는데 지금 한번 공격 보안 사고들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보안 사고를 보시면요, 대부분의 보안 사고는 2012년서부터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정보 유출이 되고 14년 이후서부터 많이 TV나 뉴스에도 내용을 보시면은 과거에는 한 개인의 정보만 유출이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마 14년 이후일 겁니다. 무슨 대량으로 터졌다, 아니면 무슨 어떤 커뮤니케이션 회사인데 통신 회사의 고객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됐다. 그러니까 과거와 패턴이 달라진 게 무슨 얘기냐면 대량으로 유출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량으로 유출됐다는 얘기는 옛날보다 어떤 공격이 바뀐 건데 무슨 얘기냐면 금융사기 예전에는 개인 한 사람한테만 타겟팅을 했었어요. 한 사람의 데이터만 어떻게든 훔쳐가가지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내가 어떤 이 사람에 대한 금융의 정보를 뺏어서 돈을 훔쳐간다든가 이랬는데 최근에는 APT 공격이라든가 이런 고도화 전문화돼서요. 금융이나 기업의 개인의 정보가 아니라 대량 데이터를 노립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나 그러니까 이런 임직원 대상으로 해서 고객 정보를 노리는 거죠. 그래서 고객 정보를 노리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대량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더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대부분의 59% CISO들이 그래도 고도화된 APT 공격력도 맞을 수 없게끔 많이들 좀 보안을 강화하고 있는데도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대비를 못하고 있다라고 요즘 아직도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주 공격자를 보실까요? 역시 주 공격자는 해커들이겠죠. 해커가 제일 많습니다. 외부 공격자가 한 45% 되고요. 그 다음에 부주의로, 고의적으로 내가 데이터를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사실은 안 좋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악의적인 내부 사용자죠. 그래서 본인이 대량 정보를 훔쳐다가 팔아먹는 거. 이런 것도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데이터를 훔쳐다 판 거죠. 본인이 아이디 패스 들어가서 훔쳐다 파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악의적인 내부자. 그게 뭐냐면은, 부주의한 내가, 지금 악의적인 내부자고 부주의한, 저도 이제 부주의한 사람인데, 패스워드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패스워드 쉽게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패스워드를, 안전하게 관리를 못하게 하면, 공격의 대상이 돼서, 결국은 대량의 데이터가 유출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정 정보가 안전함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이런 금융사고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전자금융사고도 발생하는데 고객 정보 유출이 대량으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같은 경우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계정 유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해킹은 급증하는데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이게 무슨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항상 보면 뒷북이죠. 그 다음에 털렸으니까 그때 가서 털리고 최근에는 거기는 금융권은 아니지만은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거래소들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이제 보안을 많이 강화를 하려고 있습니다. 금융권은 워낙 보안 강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줄었는데 요즘 금융권이 왜 조용하냐면요. 해커들이 다 금융권에 없고요. 비트코인 거래로 가서 금융권이 조용하다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해커들이 노리는 거는 아이디 패스워드 쪽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계정을 훔치기 때문에 계정은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보안사고를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제가 또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기초적인 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만 관리 잘해도 해커로부터 기본적으로 안전을 확보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보안사고는 아무리 내가 데이터를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암호화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방안을 써서라도 이중으로 보완했더라도 로그인이 뚫리면은 결국은 다 뚫리는 거죠. 그래서 패스워드 강화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또 한 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에 요즘 말씀드린 대로 룰 정책을 강화하고 있죠. 몇 개월마다 바꿔라. 그 다음에 패스워드에
뭐 패턴이 비슷한 거 쓰지 마라, 이름과 비슷한 거 쓰지 마라, 다 검증하고 있죠. 그래서 생긴 게 바로 패스워드 증후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패스워드 증후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나 계속 고민, 패스워드 때문에 고생들 하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쨌든 이런 룰을 강화를 해도 분명히 유출의 가능성은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저 스스로도 패스워드를 계속 몇 개를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름 놓고 쓰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결국은 패스워드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에 그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남미란이 패스워드 증후군, 자,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 많으신 분 많잖아요. 저도 스트레스 받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자, 비밀번호를 저장한다? 이런 앱도 있습니다. 사실 있는데, 비밀번호 앱을 저장했어요. 근데 그 앱에 저장한 거를 다 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주기적으로 또 비밀번호 변경을 하니까 그것도 귀찮고 다 뺏길 수 있고 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인증서도 괜찮습니다. 인증서도 결국은 내가 사용한 거를 비밀번호로 PKR을 인증서해서 보안을 강화해서 안전하게 로그인 할 수 있는 건데, 인증서도 결국은 패스워드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패스워드 결국은 인증서도 패스워드의 대안이 될 수는 없고요. OTP가 있는데, OTP는 결국 원타임 패스워드. 계속 패스워드를 새로 생성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OTP가 2차 인증 패스워드 증후군의 대안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스마트폰이나 생체 센서가 발달했죠. 요즘 갖고 계신 스마트폰에는 이미 아이폰 같은 경우는 뭐 안면 인식까지도 됐고 많이 발전하고 지문 다 나왔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물론 그 안에 파이도도 있다 설명드리겠지만 생체 인식을 통한 파이도 이 부분도 비밀번호들을 대체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 비밀번호가 바로 그러니까 내 생체가 비밀번호가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아마 패스워드 증후군과 2차 인증에 대한은 파이도라든가 OTP를 저희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은 패스워드를 잘 관리해라. 근데 여러분들 진짜 보안을 아무리 강화를 해도요. 제가 이렇게 OTP 쓰고 계시지만은 패스워드라는 거는 정말 보안의 가장 기본적인 문입니다. 이 문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런 문에 대해서 비밀번호 외우기 어렵기 때문에 패스워드 증후군 고민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OTP와 파이도 그런 부분 어떻게 적용했는지 사례들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OTP를 먼저 보실까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원타임 패스워드. 원타임 패스워드가 뭘까요? 그냥 매번 새로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로그인 할 때마다 일정 시간, 물론 이제 1분도 있고 30초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마다 계속 비밀번호가 바뀝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밀번호 계속 바뀌니까 여기 비밀번호를 넣으면 됩니다. 비밀번호를 넣고 다른 해커가 이걸 쓰려고 해도 한 번 썼잖아요. 어차피 발생한 다음에 쓰기 때문에 해커는 그 다음에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훔쳤습니다. 해커가. 하지만 이미 로그인 됐기 때문에 두 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1분이나 30초로 됐기 때문에 로그인을 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OTP가 원타임 패스워드가 매번 새로 생기기 때문에 안전하게 여러분 패스워드를 관리해 드린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OTP로서 비밀번호를 좀 안전하게 관리해서 해커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번호 안 외우셔도 된다는 거죠. 원리는 그렇게 간단합니다. 비밀번호 아까 계속 새로 생성되고 말씀드렸는데요. 요거는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이게 생성 기능, 모바일도 있고, 토큰형도 있고, 카드형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밀번호가 생성됩니다. 요 안에는 OTP를 생성하는 보안으로 말하는 대칭 키가 있습니다. 대칭 키가 시드키라고 하는데, 그런 비밀 키를 이용해서 시간값, 요 안에 이제 크리스탈이 있는데, 스마트폰은 스마트폰의 GPS 시간 갖고 하겠죠. 그런 시간에, OTP 시간에 맞게 번호가 생성됩니다. 생성되고 그걸 로그인하면 서버의 인증 서버에서 같은 키가 갖고 있는 요 인증 서버는 보안이 돼 있겠죠. DMZT에 안전한 영역에 있어서 이 인증 서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같은 시간을 갖고 인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원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TP가 아까 패스워드 대안에 보안카드 이런 거 있었잖아요. 보안카드 이거 털리면 안 되죠. 생체 인증도 물론 이제 아까 파이도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적용하기에는 OTP가 인증서나 보안카드보다는 OTP가 더 편리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 서버 하나 도입하시면 됩니다. 인증 서버 하나만 도입하면 OTP로서 패스워드를 관리하니까 안전하게 로그인을 관리하고 보호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 OTP를 어디서 쓰고 있냐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권은 당연히 쓰고 있습니다. 현재 2차 인증을 해서 금융권에 고액 이체할 때도 쓰고 있습니다. 1등급 보안 매체로 해가지고요. 고액 이체할 때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안카드 있지만은 그 시장에 계속 이렇게 OTP로 들어가서 변경되고 있는데요. OTP가 금융권에 쓰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OTP가 말씀드린 게 다른 기업에서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VPN, 가상화, 모바일, 웹, PC 뭐 이렇게 계정 관리 SSO가 있는데 어쨌든 로그인이 있는 데는 그 OTP로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들면 가상화도 요즘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가상화를 통해서 외부에서 접속할 때 가상화 쓸 때 OTP만 입력하시면 비밀번호 안 해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시트릭스라든가 그 다음에 VM웨어 쪽에 로그인할 때 OTP 번호 넣어서 로그인해서 안전하게 로그인하는 그 사례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증권사 B입니다. 이 증권사는 여기도 이제 로그인할 때 쓰는데 이 증권사는 다른 문제였어요. 뭐 내부의 사용자도 중요하지만은 개발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자분들이 들어오시는데 그분들을 매일 관리하는 것도 힘들어요. 비밀번호 주고 관리하는 게 힘들어서 그 개발자도 같이 관리할 수 있게끔 해서 그 도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개발자들이 나가면은 그냥 바로 OTP만 막으면 됩니다. 계정까지 다 털지 않아도 OTP만 바로 막아버리면은 개발자는 로그인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B는 접근 통제 솔루션과 연동해가지고 개발자를 관리할 때 좀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웨어입니다. 당연히 그룹웨어니까 외부에서 접속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기업에서 나가서 쓰고 계시는데 당연히 그룹웨어 사용할 때도 OTP를 외부에서 접속할 때는 결국은 많이 열린 건데 누구나 들어갈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룹웨어 쪽에 기업에 많이 현재 적용돼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 보험사 쪽입니다. 이 보험사는 결국은 이제 보험하시는 파이낸스 컨설턴트잖아요. 파이낸스 하시는 분들이 나가시는데, 이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거는, 보험사에서는 뭘 원했었냐면요. 그냥 결국 부인 방지입니다. 이분이 정말 로그인 했냐. 그러려면 자기 OTP를 갖고 로그인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남의 불러주는 건 모르겠지만 자기가 스스로 로그인 했기 때문에 그거에서 부인 방지 용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이 사용했다라는 용도로 해서 안전하게 로그인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결국 로그인을 마음대로 되면 보험사는 고객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 고객 데이터가 딴 사람한테 유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OTP를 도입한 건데요. 거기에 이제 또 하나는 부인 방지입니다. 사용자 정말 이 컨설턴트가 이 보험 설계사가 로그인했다라는 용도로도 같이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OTP를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뭐 Y 의료기관입니다. 뭐 Y 의료기관 하면 우리나라에 뭐 대부분 몇 군데 없겠죠. 제일 큰 데인데 거기 얼마 전에 도입했습니다. 물론 여기도 휴대폰을 열어서 로그인할 때 그 디지털 호스피탈에 들어갈 때 특히 외부에서 사용할 때 쓰려고 지금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그 외부에서 로그인할 때 쓰기 위해서 가상화 쪽에 먼저 적용했고요. 지금 아마 병원 내에서도 휴대폰을 갖고 다양하게 로그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확장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쪽에도 로그인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OTP 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매번 OTP라는 게 원타임 패스워드, 새롭게 비밀번호가 생성되는데 로그인 하시는 거, 여러분들 기업에 돌아가셔서 로그인 하시는 부분에 어디나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적용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적용하는 게 이따 뒤에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적용할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뒤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도어 부분입니다. 이제 OTP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제 파이도어 이제 나왔는데 여기 어떤 분들은 알고 계시겠죠. 이제 파이도가 뭐고 다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 파이도가 생체 인증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아니고요. 생체 인증은 인증하는 하나의 매체 수단이고요. 파이도는 그런 것들을 다 통탈해서 그 하나의 보안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로 그 생체 인증까지도 다 흡수해서 이런 부분에 보안 쪽에 그 로그인이라든가 아니면 그 인증 부분에 보안 부분을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파이도라고 하는데요. 패스트 아이덴티 온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스워드에서 요거는 파이도가 어떻게 나왔냐면 결국은 생체를 통해서 안전하게 전송을 해서 좀 편리하게 쓰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어느 정도 3년 전서부터 이제 많이 나오게 됐냐면은 센서가 발달한 거죠. 무슨 센서가? 스마트폰 센서가 발달한 겁니다. 기존에는 생체 인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별도로 지문 인식기, 사무실 들어갈 때 로그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걸 통해서만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용도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그런 거를 네트워크로 전송해가지고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는 불안한 부분도 있었는데
파이도가 도입되면서 어떤 부분이냐면 파이도는 생체 인증과 그 다음에 원격 인증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생체 인증은 센서를 통해서 로컬에서 인증을 받고 그 다음에 원격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파이도가 계속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요. 파이도는 그래서 두 가지, 물론 이제 파이도 2.0까지 나온 거고, 요 앞에 거는 파이도 1.0입니다. 지금 파이도 2.0이 계속 개발 중에 있고, 아마 내년쯤이나 올해 말쯤에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파이도 1.0에서는 이제 두 가지 표준이 있습니다. UAF가 있고, U2F가 있는데, UAF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그거 갖고, 사용자 디바이스에서 인 거를 온라인에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은행에서 이체하셨잖아요. 그게 온라인 적용이거든요. 근데, 그걸 스마트폰을 통해서, 나에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패스워드 없이 인증을 해줄 수 있다. 생체를 통해서. 그게 UAF입니다. UAF고요. U2F는 HSM 같은 거. 그런 HSM인 걸 통해서 핀번호 입력해서 로그인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인증 요소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UAF가 노패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라는 아마 대부분이 UAF를 받았어요. 저희도 파이도 얼라이언스에 이제 인증을 받았는데 UAF를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U2F도 받고 있는 기업들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은 두 개가 있는데 대부분 UEF가 노패스워드입니다. 패스워드 없이 할 수 있다. 그런 걸 강조한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거 설명드립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의 디바이스가 센서가 발달한 거죠. 그래서 로컬에서 이 TEE 영역이라고 합니다. 트러스트, 그러니까 별도의 영역에서 돌아가는 안전한 영역에서 생체 인식을 하고 그 TEE 영역에서, 그러니까 별도의 요 스마트폰의 그 별도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의 칩에서 별도 영역에서 생체 인증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인증을 합니다. 인증하고 그 다음에 그 인증한 결과값을 다시 인증서를 통해서, PKI죠. PKI를 통해서 원격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인증과 그 다음에 원격 인증을 분리를 했기 때문에 좀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보안 쪽으로도 강화되어 있는 부분에 편리하고 안전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TP가 로그인에 적용했듯이 파이도도 로그인에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부분에 비밀번호로 대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간편 결제하실 때 로그인할 이체할 때도 인증하잖아요. 로그인 이체할 때 쓰는 부분에 간편 결제 부분, 그 다음에 금융 거래할 때, 그 다음에 내부 업무 인증에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UAF로 이제 적용하게 되면 여기서도 추구하는 거는 노패스워드입니다. 생체 인증으로 패스워드 없이 안전하게 들어간다. 그래서 로그인 부분, 비밀, 간편 이런 부분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고요. 현재 이런 부분에서 금융 이체에 많이 적용하고 있죠. 최근에는 어디도 적용돼 있죠.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물론 마찬가지로 신한 솔뱅크도 저는 이제 아이폰 X를 쓰고 있는데 다 이렇게 생체, 저 안면인식으로 이체하고 있죠. 선전에서도 당신의 패스워드 어쩌고 그러는데 내 몸이 바로 패스워드가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뒤에서는 파이도로 좀 더 파이도 프로토콜 통해서 좀 더 안전하게 쓰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아직은 많이 확산을 안 했습니다. 물론 확산은 많이 돼 있는데 금융에서 소액이체만 하고 있어요. 아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액이체는 생체 인증을 적용하기에는 조금 불안한 요소를 금융권에서는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어떻게든지 좀 더 보안을 더 이렇게 안전했으니까 고액이체도 해봅시다라고 자꾸 이렇게 설득은 하고 있지만 금융권 고객분들은 아직까지는 생체 인증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계십니다. 그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거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생체라는 거는 딴 게 아니잖아요. 지문이라는 거는 상당히 나만이 갖고 올 수 있는데 지문 이거 털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 지문, 그러니까 패스워드는 변경하면 되는데 지문은 변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은행분들이 아직은 생체 인증에 대해서 조금 불안해 하시는 요소가 조금은 좀 불안하다라고 아직에서 100% 신뢰를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소액이체에는 많이 적용하고 있지만 고액은 못하고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현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 발전소에 파이도를 한번 적용해봤습니다. 모 발전소에 모바일 메신저라고 하는데요. 모바일 메신저 들어갈 때 지문 인증을 해가지고 메신저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지문 인증 파이도를 적용해가지고 업무에 한번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지금 증권사에도 적용해서요. 파이도 갖고 이체 인증, 그러니까 증권에서 돈 이체하실 때 파이도로 해가지고 현재 이체 인증을 아마 다음 달쯤에 오픈될 겁니다. 그래서 파이도 적용하고 금융권에서도 현재 이제 서서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게 파이도 적용하는 플로우인데요. 보시게 되면 아까 OTP 같은 경우는 인증 서버 하나만 들어오면 되지만은 OTP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 넣고 서버로 바로 전달됐잖아요. 아까 그 사례를 말씀드린 거면 그냥 서버에다 바로 적용하면 되는데 파이도는 조금 다릅니다. 아까 파이도는 스마트폰에 센서를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그인 하실 때 여기서 파이도라고 클릭을 하시면 물론 요거는 그 아까 그 바로 전 페이지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발전소에 적용했다고 그랬잖아요. 요게 통해서 요거랑 같은 내용인데 그 파이도라는 거 로그를 딱 치시면 일단은 파이도 서버를 통해 가지고 인증을 해달라고 전송을 해야 됩니다. 요 한 부분이 좀 커스터마이징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도가 OTP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내 스마트폰으로 전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전송을 받는 어떤 요런 한 가지 커스터마이징이 있기 때문에요. 요 부분을 통해서 적용을 해서 바로 인증 서버를 통해서 결제되면 로그인으로 들어갑니다. 요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파이도는 결국은 내 스마트폰으로 뭔가 날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인증 서버를 타고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서 지문을 대기 전에 한 번에 그 커스터마이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OTP보다는 파이도가 좀 적용할 때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더 걸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에 OTP도 말씀드렸고, OTP는 비밀번호를 계속 바꿔주니까 편리하게 비밀번호 안 외우시고 들어갈 수 있으면 되고, 그런 시스템의 장점이 있고요. 근데 파이도는 이제 생체 인증을 통해서, 파이도라는 표준 프로토콜 통해서 안전하게 높은 비밀번호 없이 로그인하는 방법, 두 가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보안이 이제는 결국은 편리성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비밀번호 외우기 싫어, 이런 부분도 있는 것처럼, 비밀번호 외우는 거 말고도 더 많은 거겠죠. 이제 보안이라는 거는 어쨌든 안전이 중요하지만 사용자 입장을 고려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편리하게 써야지 편리하게 못 쓰면 누가 쓰겠습니까? 물론 기업에서는 어떤 강제성은 아니지만은 내가 지켜야 할 그 규칙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만 결국은 해킹을 통해서 많이 발전하지만은 이런 걸 통해서도 보안은 또 편리성을 또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파이도가 이제 나온 것 같아요. 파이도도 결국은 내 비밀번호 없이 내 생체 정보를 갖고 로그인한 것처럼 결국은 보안은 안전성도 기본이지만 편리성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소프트웨어 기반의 뭐 OTP라든가 생체 기반의 OTP 이렇게 파이도가 계속 많이 확산되고 있고 시장에서도 많이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TP는 2, 3일이면 적용됩니다. OTP는 인증 서버만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로그인할 때 저희 앱을 하나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이 로그인 부분에 그 로그인 페이지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페이지에 그 OTP라는 로그인 요 부분 있죠? OTP랑 입력란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서버 쪽에서 로그인 부분이 저희 인증 서버 쪽 연동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빨리 적용할 때는 하루만 해도 적용하는데요. 이렇게 OTP가 쉽게 적용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을 OTP 쉽게 적용했는데 파이도도 되게 쉽습니다. 되게 쉬운데 아까 제가 은행 거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파이도가 아직은 금융권에 확산되기에는 금융권 분들이 좀 불안해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론 파이도를 되게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액이체는 다 적용하고 계시고 저희도 지금 저희 파이도 제품을 증권사에 적용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확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쪽이 고객 답변은 딱 하나예요. 아직까지는 파이도가 조금은 생체는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파이도는 보면 오센티케이션 하기에는 좀 아이덴티피케이션에 더 가깝지 않냐. 나의 고정된 생체 정보가 아이덴티피케이션 아니냐. 이렇게 고객이 저한테 자꾸 욕을 하세요. 그래서 좀 더 보안을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겁니다. 가장 문제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생체 인증 장치 및 정보 보안 수준이 상회할 수 있는 신뢰 체인이 구축이 필요합니다. 좀 더 안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생체 정보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신뢰 체인을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마 전문가들은 아마 생체 인증이 안전수본에서 다중 인증, 그러니까 생체도 한번 하고 비밀번호 한번 더 받거나 이런 내용들이 좀 있으세요. 은행에서도 좀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생체 인증 받으시고 비밀번호 한번 더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안이라는 거는 이제 안전도 중요하지만 편리성도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근데 아니 내 생체를 편안하게 썼는데 비밀번호 또 받으면 불편한 거 아니냐. 또 결국은 또 거기에 또
뭐랄까 하나 좀 괴리가 생기죠. 그래서 저희는 요걸 통해서 지금 은행에 적용한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FIDO라는 거 생체 인증 정보는 안전은 하지만 생체라는 부분에 약간 보안 취약점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비밀번호 추가를 하나 더 받으라는 게 좀 있고, 그러면 저희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TP를 생성한다고 그랬잖아요. OTP를 생성하기 때문에 그거를 새롭게 계속 OTP를 생성하니까 뭐 비밀번호를 추가 입력을 OTP로 받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FIDO로 1차 검증을 하고, 그러니까 FIDO로 1차적으로 검증을 한번 받습니다. 1차 검증 받고 그 다음에 OTP를 2차 검증 받아서 FIDO와 OTP를 융합해서 바이오 OTP를 만든 거죠. 결국은 편리성을 더 안전성도 강화하고 편리성을 강화한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부분은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럼 지문 털리면 OTP도 다 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부분도 맞지만은 지문 하나 중에 저희는 요 OTP가 요 안에서는 또다시 요 안에 OTP는 인증할 때 다른 카운트 값이 있습니다. 물론 FIDO 자체도 안전합니다. FIDO도 다른 데서 훔쳐갈 수는 없습니다. 훔쳐가더라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FIDO 자체도 안전한데 OTP는 저희가 FIDO만큼 안전하게 만들어서 이왕이면 이렇게 다중 인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중 인증을 해서 FIDO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OTP를 한 번 더 검증을 하면 2차적으로 인증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안전을 강화했더니 저희 쪽 그 증권사 분 쪽에서 좀 안전하니까 적용해 봅시다 해서 저희가 증권에 아마 10월 달쯤에 오픈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로그인하는지 볼까요? 아까 이제 보시면 로그인할 때 로그인하는 건 미리 사전에 적용을 해놓겠죠. 내가 이제 어떤 SDK를 통해서 뭐 FIDO를 쓰겠다라고 아마 이거는 아마 사전에 뭐 PC에다 연동을 한번 하신 거고요. 로그인 딱 치시게 되면 생체 검증이 나한테 날라오겠죠. 생체 검증이 날라와서 그 통해서 OTP 검증을 하고 일단 생체 검증을 한번 FIDO로 받습니다. 지문인식하고 생체 검증 로컬에서 받고 그 다음에 FIDO로 원격으로 PKI 인증을 받습니다. 안전하게 벌써 된 거죠. 그렇게 안전하게 받았는데 그 안전하게 받은 걸 다시 한번 OTP 통해서 두 번째 인증을 받는 거죠. 두 번 통해서 아이디 로그인해서 바로 업무 화면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지문 한 번으로 인증 FIDO까지 하고 그 다음에 OTP까지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2차 인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로그인을 좀 해커는 결국은 서버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해커가요. 해커는 서버를 공격하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공격하는 거니까 그 아이디 패스워드 중에 나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이미 FIDO로 안전하게 했고 거기다가 OTP까지 정의해보면은 해커가 이거를 뚫으려고 해도 2차 두 번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OTP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좀 현재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저희 제품을 자꾸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일 근거한 거는 패스워드 강화입니다. 패스워드를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강화하기 위해서는 OTP를 사용하는 게 좀 편리하고 최근에는 FIDO가 생체 인증까지 되니까 이걸 통해서 안전하게 들어가면 결국은 해커가 노리는 거는 패스워드입니다. 그 패스워드를 안전하게 강화하고 편리하게 쓰게 만드는 게 OTP라든가 FIDO를 융합하시면 어떠한 보안 강화를 많이 앞으로도 더 하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저희 시스템입니다. 그 적용하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바이오 OTP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OTP랑 같은데 다만 다른 게 좀 인증 서버 로컬 부분에 좀 더 발생할 부분이 있어서 OTP는 한 2, 3일 걸리면 되지만 FIDO까지 구축은 한 일주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생체 정보는 주고받는 정보가 더 많아서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저희 회사 제품이나 현재 그 기술들을 다 설명드렸고요. 저희는 그 미래테크놀로지는 그 OTP 전문 회사입니다. OTP를 전문으로 주로 개발해서 은행권에 납품을 했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OTP를 갖고 기업에 많이 적용했고요. FIDO 얼라이언스는 재작년에 저희가 FIDO 얼라이언스 가서 인증을 받아서 기업이라든가 이제 은행권에 작년 올해부터죠. 이렇게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OTP를 전문으로 해서 FIDO까지 통합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FIDO와 OTP는 다른 제품입니다. 아마 다른 회사도 보면 FIDO만 갖고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FIDO는 안전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불안한 부분이 고객들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OTP를 좀 더 추가해서 두 개를 융합해서 좀 더 안전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FIDO OTP, FIDO 플러스 OTP까지 개발해서 현재 그 다른 회사보다는 조금 더 안전을 강화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 회사 제품은 말씀드린 대로 카드형부터 다 있고요. 여러 가지 다 말씀드린 대로 FIDO, 그 다음에 OTP, 뭐 카드형, 뭐 지문 인식 할 수 있고 그 시각 장애인용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개발해서 갖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자꾸 이제 파이도 OTP 얘기했지만, 실제로 OTP와 파이도를 중요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계정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OTP라든가 파이도를 통해서, 두 가지를 통해서 패스워드를 좀 잊어버리시고, 사실 패스워드가 되게 어렵습니다. 저도 요즘 아이폰 클라우드 패스워드 변경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한 8번을만 했더니 결국은 이상한 거 써가지고 했는데 또다시 또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바꾸고 있는데 맨날 적어놓습니다. 이렇게 적어놔서 OTP도 좀 파이도나 아니면 아이폰에도 파이도 좀 적용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좀 마음으로 좀 급한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거는 보안의 강화는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보안의 강화를 정말 기초적인 게 패스워드만 잘 관리하셔도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런 거를 2차 인증을 할 수 있는 게 OTP나 파이도가 편리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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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인증이라는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인데, 대체 인증이라는 건요, 관리자가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국 못 쓰는 거예요. 휴대폰이 없잖아요. 휴대폰이 없기 때문에, 지금 휴대폰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 인증을 결국은 관리자한테 전화하셔야 돼요. 관리자한테 전화하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옆 사람한테 SMS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좀 로그인 보안 코드를 보내줍니다. 아니면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합니다. 메일은 제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메일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대체 인증을 옆 사람이라든가 정해진 사람한테 주고, 아니면 관리자는 정말 누군지 알잖아요. 관리자가 딱 받아서 번호를 줍니다. 그래서 로그인하게 해주고 그렇게 대체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SNS 질문이 있습니다. 예. 네, 보시고 질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이 금융권의 파이도에 대한 우려, 유출될 경우 변경 불가함을 어떤 논리로 설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OTP나 파이도는 팩트 인증을 사용되고 투팩트 인증을 하더라도 정보통신법망에 따라서 복잡도 분기별 변경 컴플라이언스는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은 그대로 유지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두 분이 다른 건가요, 이게? 네. 어떻게? 하나를 선정해서 네, 첫 번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파이도에 대한 유출돼서 그런 부분에 변경 불가함을 어떤 논리로 설득하고 계시냐고 그랬는데요. 맞습니다. 파이도가 정말 지문 정보가 유출됐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사실은 말씀드리지만 지문이 유출되면 변경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OTP를 보완한 겁니다. 지문은 털렸어도 OTP는 다시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지문이 제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문이 털리시면 말씀대로 다른 거 쓰셔야 돼요. 패턴이라든가 다른 인증 방법 써야 되고요. 근데 저희가 왜 파이도에 OTP를 융합시켰냐면요. OTP는 비밀키를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패스워드가 돼서 만약에 제가 이제 지문이 털렸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새롭게 OTP를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OTP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로그인이 안 됩니다. 물론 100% 설득은 안 됩니다. 왜 지문이 털렸는데 어떻게 하시겠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OTP라는 걸 추가해서 OTP는 재발급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OTP를 통해서 이게 아까 인증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인증이 안 됩니다. 물론 지문을 갖고 해도 똑같은 지문이라도 1차 인증을 통과하지만 2차 인증에는 OTP를 통과 못합니다. 그래서 통과됐을 때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은 OTP를 재발급시켜서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그래서 파이도에 OTP를 추가한 게 있다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OTP는 6자리 숫자라고 되어 있는데 문자나 특수문자 포함하여 보안성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 OTP는 문자나 특수문자 다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6자리 하나 8자리도 만들 수 있고 다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게 6자리가 넘더라도 어차피 OTP라는 거는 1분이나 30초마다 재생성됩니다. 재생성되고 한 번 쓴 거는 쓸 수 없습니다.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굳이 보완을 하기 위해서
달러라든가 특수문자까지 넣을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용하시는 금융권의 담당자분도요. OTP로 특수문자를 요구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이유는 계속 새로 생성되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굳이 특수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론까지는 아니고요. 그렇게 바꿀 필요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다음 OTP나 파이도는 패스워드와 더불어 보통 투팩터 인증을 사용되고 투팩터 인증을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복잡도, 분기별 변경 등의 컴플라이언스는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증후군은 그대로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OTP를 도입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패스워드 증후군을 떠나서 분기별로 계속 OTP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그 기간마다 비밀번호 바꾸라고 나오시는데 사실 일정 기간마다 바꾸라는 게 결국 OTP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원타임 패스워드입니다. 계속 바뀌는 패스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 그 복잡도 분기별 변경에 컴플라이언스에 만족을 하기 때문에 증후군은 그대로 유지될 것 같다고 말씀하는데요. OTP를 그걸 도입을 하시게 되면 그런 증후군 자체가 아니라 패스워드를 안 하면 됩니다. 물론 그 정보통신망법에 이건 있습니다. 지금 요구하신 게 이걸 것 같아요. 원팩트 인증은 패스워드 받고 투팩트로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팩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기반의 이 패스워드를 받고 두 번째 OTP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남아있는 거 아마 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정보통신망법 중에 결국은 투팩트 인증이라는 거는 그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쓰고 있는데 패스워드 내 지식 기반의 패스워드는 저는 쉽게 씁니다. 그냥 쉽게 쓰고 OTP로서 안전하게 하기 때문에 OTP 믿고 갑니다. 그리고 사실은 기업은 그 정보통신망법이라는 게 규제가 아니라 어떤 권고잖아요. OTP를 1, 2로 저희가 발생해드리고 있습니다. OTP가 아예 1, 2. OTP를 두 가지를 생성하는 거죠. 그래서 패스워드를 아예 다 없애고 OTP 1, OTP 2. 근데 이게 정보통신망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규제는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어떤 데는 OTP 1, 2를 써서 패스워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신 데도 있고요. 어떤 고객 사이트는 아예 패스워드 없이 OTP만 사용해서 로그인하고 계십니다. 주로 그 시트릭스 로그인이라든가 그 가상화 있잖아요. 가상화 쪽은 바로 로그인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